요즘 일상 속 구조물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균열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이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균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지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자. 네, 젊은 피디로 실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지영은입니다. 최근에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이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당시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와 자재 성능 시험의 생략, 보수공사 과정 중 생긴 문제, 그리고 다리의 강철 구조와 바닥판 사이에 발생한 구조적 결함 때문에 성산대교의 균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앵커님은 혹시 안전한 균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한 균열이요? 글쎄요. 균열은 다 위험한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균열이라고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전하고 위험하다는 건가요? 네, 일단은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균열은 위험하고, 작은 균열은 안전하다는 그런, 느낌인 건데, 좀 모르겠어요. 네, 지기자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자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목이에요. 그럼 바로 균열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균열, 대체 왜 발생하는 걸까요? 먼저 균열의 원인을 구조적 균열과 비구조적 균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균열은 구조물이 사용하중을 지지하기에 안전하지 않아 구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균열의 원인으로는 설계 오류, 설계 하중을 초과한 외부 하중의 작용, 시공 불량 물리적인 손상, 철근의 부식 등으로 인한 심한 성능 저하 등에 의해 야기됩니다. 비구조적 균열은 위의 구조적 균열의 원인들을 제외한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균열이고 대부분의 구조물이 이에 속합니다. 비구조적이지만 방치하면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균열들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 균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게요. 휨균열은 순수 휨 구간에 발생하는 균열이고 수직 형태로 발생합니다. 휨전단균열은 휨 모멘트가 크고 전단력도 큰 단면에서 발생하는 균열입니다. 이러한 휨점단균열은 수직균열이 먼저 발생하고 수직균열의 끝에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복부전단균열은 휨 모멘트는 작고 전단력이 큰 지점부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사인장 균열입니다. 균열의 종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균열의 종류를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이번 실험은 보를 제작하여 하중을 늘려가면서 보에 발생하는 균열의 양상을 확인해보는 실험입니다. 보 제작에 사용된 배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한 보 제작 과정을 여러 사진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철근을 설계 후 배치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가운데 휨균열이 생긴 게 보이시나요? 하중의 크기가 점점 늘어나면서 복부전단균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뉴스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안전한 균열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허용 균열에 대해 알아볼게요.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상 불가피합니다.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이 직접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이 외기화되어 장기적인 철근 부식으로 이어지면 안전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균열은 폭 길이, 깊이 중에서 폭의 영향이 큽니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건설기준센터 KCSC에서 균열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용 균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표면에 보이는 균열이 실제 균열보다 커 보였던 이유는 바닥판 교체 뒤 기존 페인트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임시로 배치한 대형 크레인에 의해 균열 부위가 손상을 입어 균열폭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일부 구간만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구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상 토목이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성산대교 교량의 전수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니 하루빨리 조사를 마친 후에 보강공사를 진행하여 시민들이 걱정 없이 성산대교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균열을 위험하고 나쁜 부정적인 신호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조물의 위험신호, 보안시간 확보 등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토목뉴스 앵커 김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